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2 국어 창리 4-1단원 껍빛달리 지문 분석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와 함께 시대상과 관련된 이인국의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 문제가 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국이라는 사람은 시류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설의 서술상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어 있는 역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중시계가 가진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회중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재들을 통해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에 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였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에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인국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보시면 여관보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즉석에서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나 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환자만 가려받는 속물적인 모습의 이인국 박사를 여관보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의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인국 박사의 병원에서 이인국 박사는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단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위에서 나왔듯이 환자의 경제 정도를 판단하여 환자를 받는 속물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들이어야만 했다. 즉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만 환자로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는 외정시대, 즉 일제강점기가 지난 후의 시기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사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을 하나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이다. 즉 이 부분에서는 6.25 전쟁, 즉 일사후퇴 시에 월남을 해서 자신의 병원을 차린 이인국 박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중시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회중시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연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회중시계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필요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 얻은 새 것으로 가라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즉,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계를 간직해왔음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시계가 이인국 박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선지들이 적절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즉, 이 시계는 자신이 제국대학, 즉 일본이 득세했던 일제강점기 시기에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이 당시에 일본에게 붙어서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였다라는 부분 또한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에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즉, 이인국 박사는 일제부터 미군 부대 시기까지, 즉 6.25 전쟁 전후까지 정말 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전후까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역순행적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부터는 1945년 8월 하순이라고 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즉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즈음의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친일행위를 들켜서 처벌을 받을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이후 일제강점기로의 과거 회상이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자신이 환자를 가려받았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의원이라는 체면에도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탄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곳일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즉 해방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춘석의 입원을 거부했던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춘석의 입원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사상범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는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즉, 위에서 입원을 거절했던 춘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자신이 입원을 거부했던 춘석이라는 인물을 밖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벽장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 벽장 문을 열었을 때는 국어 상용의 가,
라고 쓰여있는 종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는 것, 즉 자신의 친일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떼어서 넣어놓았던 종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이인국 박사가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 앞장섰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후까지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통해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고 이를 순서에 맞춰서 배열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인국 박사는 지난 일에 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인국 박사는 과거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기회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친일 행위로 인해서, 즉 감옥에 연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서의 생활에서도 이인국 박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의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야기되어 함구령이 지산 명령이라는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형사들에게 얻어들었던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감옥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어 회화책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즉 자신이 감방을 빠져나갈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와중에도 노어 회화책을 통해서 노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청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고 왔듯이 이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스탠코프 수사라고 했지 그 훅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루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하였다. 즉 이 사람은 뒤에서 스탠코프 소자의 혹을 치료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를 복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인국 박사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탠코프에게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즉, 혹 제거 수술을 하고자 하죠. 스탠코프의 허락을 얻은 이인국 박사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인국 박사에게 하는 스탠코프의 발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꺼삐딸리 스바시보라는 스탠코프의 발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꺼삐딸리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꺼삐딸리라는 건 영어의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이고 리는 이인국의 성명이겠죠. 즉,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탠코프 소자의 혹 제거 수술을 마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이인국 박사는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해서 줬소라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빼앗겼던 시계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시계는 위에서 등장했던 회중시계를 의미하죠. 이 회중시계를 스탠코프 소자에게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 시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간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대는 아까 브라운 씨의 관사를 가던 중이었었죠. 보시면 여기에 성조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조기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브라운 씨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재의 유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선물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외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본 일이 없는 그였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기적이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라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서 나라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설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이인국 박사가 반성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뉘우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신의 기회주의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일본에 붙었다가 소련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관련된 문제네요. 여러분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은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문제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분에서는 춘석의 입원을 거절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즉, 춘석의 입원을 거절했던 이유 첫 번째는 경제력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사상범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이인국 박사는 진료 시 환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2번, 변화된 시대 상황에 이인국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다 부분은 국어 상용의 가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를 꺼내서 그 종이를 찢는 행위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그 종이는 이인국 박사의 친일 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였었죠. 따라서 그것을 찢는 행위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이인국 박사는 스탠코프의 혹을 이용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그는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혹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코프의 혹을 수술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술이 끝난 직후 스탠코프가 껍질 달린 스바시바라는 발화를 하죠. 이를 통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층에 아부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브라운 씨의 집에 가서 놓인 선물들을 보면서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온 것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해지는데 이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인국 박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갖다 바쳤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뿐만 아니라 소설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시대상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한번 같이 보았듯이 각 부분에 드러나는 시대를 정리하고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술상의 특징도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설이기 때문에 이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의 대표적인 서술상 특징은 역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으니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중3-2 국어 창리 4-1단원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 껍빛달리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